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고, 저는 뭐 성산 일출봉 사실 솔직히 관심 별로 없고, 제주도에 있는 이 르노 마스터를 타려고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 차를 렌트를 했고, 이 차 렌트 때문에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은 이 차를 타고 최대한 돌아다니는 거고, 오늘은 일단은 지금 아침인데 해장국 먹으러 제주도에 송담 해장국이라고 나름 찾아봤는데 괜찮은 해장국집 있어서 거기 가서 닭슐랭도 하나 찍고 가는 동안에 이 차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동이 뭐 그렇게 아주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차 렌트를 하려고 제주도에 왔는데요. 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차는 이제 뭐 15인승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금 자리가 몇 개 있지? 앞에 3개, 뒤에 3개, 3, 3, 3, 4니까 9, 4. 지금 이 차는 뭐 제가 볼 때는 좌석으로 치면은 13개가 있고요. 13개가 있어서 13인승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차가 보통 1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좌석들이 있으면 15인승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 차를 빌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2개예요. 첫 번째는 차가 크다는 거, 그 다음에 현존하는 렌트카 중에서 이 차가 거의 제일 클 겁니다. 현존하는 렌트카 중에 이 차가 거의 제일 크다라고 한 이유는 이 차만큼 큰 차들이 좀 있기는 있죠, 사실은. 바로 신호가 열렸네. 잠깐만, 기어를 3단 넣자. 시동 꺼트리겠다. 현존하는 렌트카 중에서 거의 제일 큰데, 요거랑 비슷한 게 이 차는 이제 르노 마스터고, 벤츠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비슷한 차가 하나 있고 현대에서도 나오는 비슷한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특징은 이제 수동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수동 미션인데, 이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렌트카 수동차를 경험하고 싶다, 이 차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 차 말고 한 대도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저도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으니까. 수동차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수동차를 저는 사실 솔직히 관심이 있어서 거의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동차를 되게 타고 싶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고 대학생 때는 이제 부모님 차를 탔죠. 그래서 부모님 차를 얻어 타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오토미션이었고, 2012년도에 이제 제 생애 첫 차를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그 차가 이제 엑센트 디젤 1.6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라프디라고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수동이 2.0이 이제 보배드림에서 완전 슈퍼카, 이제 서민의 슈퍼카로 거의 인정받던 시절이었고. 좌회전이야. 회전교차로에서 유턴하고 와야겠다. 자, 여기서 먼저 일단 정차 후에 기진입 차량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좌측 깜빡이 끼고 들어가고 이렇게 돕니다. 회전교차로가 진짜 좋네. 나갈 때는 깜빡이를 켜고 나갑니다. 깜빡이 켜고 나가요 하고 나갑니다. 내가 깜빡이를 켜야 들어오는 차량이 이제 저 차 나가는구나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쪽으로 갔어야 됐네. 망했다. 그럼 저쪽 회전교차로에서 다시 돌아가고 오면 되겠다. 고의가 아니네. 정신 팔아.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저 생애 첫 차를 사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이 완전 서민의 슈퍼카였어요.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양보라고 저기 사인보드 있죠. 양보, 역삼각형. 이 차 보고 있는 차량이 양보, 그 다음에 회전 차량 우선 써있죠. 바닥에도 진입 차량 양보해라. 먼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양보해야 돼. 좌측 깜빡이 켜고 일단 넣고, 진입 차량 없으니까 저 차는 저쪽 1차로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양보하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우측 깜빡이 켜고, 내가 우선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나가시면 아주 회전 교차를 2번이나 보고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가지고 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부모님이 라세티 그 액센트 디젤 수동을 사주셨는데, 그 당시가 이제 라프디가 이제 보배드림에서 서민의 스포츠카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라프디가 시속 100km로 주행하는데 RPM이 2000rpm이 안 된다. 여기서 좌회전. 이제 그거 갖고 뭐 논란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탔던 2900cc의 그 무쏘 같은 경우는 120km로 주행하면 3000rpm이 돼요. RPM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주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RPM이 높고 그 엔진에서 출력을 많이 뽑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차의 엔진이 하는 일이고, 난 밟고만 있으면 되는데, 차 RPM이 높으면 그게 되게 좀 힘듭니다, 생각보다. 자, 이렇게 교차로는 항상 주의해서 거울도 보고.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가 필요할까요? 뭐 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의를 하면 사고를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아요. 사고를 내는 사람만 내죠. 교차로에서는. 어떤 사람? 교차로에서 오는 차를 있는지 분명히 딱 확인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확인하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아예 차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나요 여기서? 근데 막 교차로 충돌 방지 무슨 보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한 번이라도 그게 날 살려주면 뭐 가치가 있는 거다?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 그게 작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전 좀 다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이 당시에 이제 서민의 슈퍼카로 인기가 있었고, 근데 라프디 수동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 라프디 수동과 이제 비교되는 게, 당시 이제 액센트 디젤 수동이 이제 아주 또 출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좋다기보다는 100마력, 120마력 정도 됐을 텐데 차가 이제 가벼우니까, 실제로 저는 액센트 디젤 오토를 소유했었는데 타보면 약간 그 슈퍼카로 느낄 만한 여지가 좀 있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로백이 좋은 건 아닌데, 뭐 고속도로 들어가면 나름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액센트 오토를 샀는데, 내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제가 이제 계속 수동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셨어요. 수동은 안 된다. 네 돈 갖고 사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샀고, 결국 수동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그렇게 수동을 타고 싶었는데 수동은 결국 못 탔고, 수동을 그때는 못 탔고,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수동을 경험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는 수동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신차 추구되는 차가 없고, 본인이 이제 수동차를 사려고 해도 선택지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렌트카로라도 좀 가끔이라도 몇 번 좀 경험해보자. 근데 대한민국 렌트 시장에는 수동차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힘들게 찾아낸 게, 15년 끝에 찾아낸 게 이 차고, 제주도에서 이 차를 찾아내갖고 바로 결제하고 달려왔고, 이 차 때문에. 수동 렌트카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게 약간 대조되는 게, 유럽 가면 소형차는 기본이 수동입니다. 중형차도 기본이 수동입니다. 근데 뻥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그냥 기본이 수동입니다. 저 렌트카 할게요, 폭스바겐 골프요 주세요 하면은 아무 얘기 안 하면, 너 매뉴얼 할 줄 알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수동입니다. 그냥 수동 줘요. 오히려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나 수동 못하는데 오토미션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 너 돈 조금 더 내? 그러고서는 오토기어 주죠. 근데 이제 뭐 대형차 쪽으로 가면 유럽에서도 대형이나 이제 고급 차량들은 보통 오토미션이 들어가는데, 3 시리즈도 수동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수동차를 되게 타고 싶은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 갖고서는, 그래서 유럽 여행을, 제가 독일 여행을 가서 렌트카로 했었죠. 그 당시에 했던 게 폭스바겐 티락을 경험했었고, 한 일주일 정도 탔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럽 여행을 가서 빌렸던 차가 BMW 218i 매뉴얼 기어를 빌고, 저 당연히 매뉴얼을 빌리죠. 왜냐면 매뉴얼을 타보고 싶으니까. 사실은 유럽 여행을 가는 이유, 독일 여행을 가는 이유가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경험하고 싶어서. 난 사실 이걸 되게 하고 싶은데 뭐 솔직하게 내가 잘 못 다뤄요. 아직도 그렇게 익숙치 않아서 대충 다니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매뉴얼 기어 수동차 하나 사고 싶은데, 제가 이미 지금 BMW 중고가 두 대가 있으니까 그냥 뭐 한 300만 원짜리 수동 기어차 하나 뭐 싸구려 하나 사가지고 보험도 그냥 기본 책임보험만 들고 하면 뭐 운영비도 안 들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차를 뭐 세 대를 갖고 있는 건 좀 오바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차를 한 대를 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갖고 있는 BMW 2011년식 18만 7천 킬로 뛴 그 차는 지금 뭐 중고가가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때 팔기도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동 렌트가 없거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검색해보면 있어요. 수동 렌트카 좀 어디 없나요? 자, 다시 또 회전교차로 나왔으니까 회전교차로 얘기해봅시다. 회전교차로 잘 보세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또 나름 공무원들이, 제가 뭐 공무원 욕하는 게 아니라 나름 노력은 해놨어. 왜냐면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써있죠. 양보 다 돼 있어. 근데 눈이 없나? 아무도 이걸 보지 않아. 자,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땐 우측 깜빡이. 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야겠다. 뒤에 이제 지역 주민 차가 있는데 저 차를 먼저 보내죠. 이렇게 양보 생각했을까? 뒤에 차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어쨌든 뭐 결론은 해장국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차 때문에 제주도에 왔고 지금 48시간 대여를 했는데 48시간 동안 이 차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재밌어요. 이 차는 현존하는 렌트카 중에 거의 가장 크고, 이거보다 더 큰 건 이제 버스인데, 버스는 렌트 시장이 없습니다. 제가 버스 렌트도 알아봤는데 버스 렌트는 이제 기사님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렌트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버스를 렌트해 놓고 이제 사고 나면 뭐 참사잖아요. 운전 미숙한 사람들이 그런 거 빌려갖고 뭐 사고 내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결국 이제 승합까지는 렌트가 뭐 제주도에 오면 좀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승합차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차는 대형 면허 필요 없고 그냥 일종 면허 있으면 됩니다. 일종 이제 매뉴얼 기어 면허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제 자랑하자면 대형 면허도 갖고 있고, 트레일러 면허도 있습니다. 트레일러, 그 부산항에 가면 컨테이너 끌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저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레커 면허, 견인차 면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면허도, 사실 견인차도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견인차도 차축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축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차는 사실 대형 차는 아니고 차가 꽤 커요. 그리고 차고가 높은데, 이 차가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차고가 높아서 실내 주차가 들어가는 게 좀 겁나죠. 그러니까 실내 주차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마트를 간다고 치면 실내 주차가 말고 실외 주차가 있는 이마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실내도 뭐 사실 이 차가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이게 2.4m인가 그런데 뭐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뭐 사실 2.4m면 제가 보니까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도 뭐 2.5m이래요.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가려면 웬만한 데는 아마 들어 다닐 겁니다. 이 차는 뭐 아주 낮은 데 빼고는. 근데 좀 불안해서 뭐 굳이 렌트해서 48시간 타는데 뭐 어디 들어가다 지붕 끼면 완전 제 나이잖아요. 남의 차인데 보험 다 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차고가 좀 신경 쓰이고, 크기가 크긴 큰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대형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버스 면허 부심이 굉장히 큰데, 이 버스 면허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버스는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또 제가 트레일러 면허 부심이 있으니까 트레일러 얘기도 해야 되는데 500m 밖에 안 왔네요. 트레일러는 축이 분리되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고 후진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차 이제 주차가 또 문제인데, 주차는 좀 근처에다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는 사실 좀 이 차의 문제죠. 이제 골목길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완전히 대형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버스는 진짜 대형차라서, 버스는
축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반 차랑 비슷하거든요. 좀만 운전하면 일반 차 운전 잘하는 사람 금방 운전하는데, 버스는 핵심이 딱 이거 딱 한 가지. 뭐가 다르냐, 뒷바퀴를, 사이드 미러로 이제 뒷바퀴를 봐야 되는데 뒷바퀴를 보면서 운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 뒷바퀴가 이제 보더블럭 밟고 올라가거든요. 크게 돌아야 되는데 뒷바퀴 따라오는 거를 보면서 운전하는, 그게 버스 면허의 99%, 그게 답니다. 의외로 버스 면허는 사실 좀 그리 어려운 면허는 아니고, 이 차는 이제 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길긴 긴데 뭐 그 정도로 길진 않으니까, 이제 버스는 저 뒤에 있어요, 사이드 미러로 보면. 근데 이 차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서. 나 차 유턴해야 되는데 어디서 유턴하지? 차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적당히 길다 차가 좀. 그래서 좀 운전할 때 약간 신경 쓰인다, 뭐 그 정도. 여기서 뒷차를 좀 양보하고 가야겠다.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서서 사람들 좀 태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정차후 출발을 했는데, 정차후 출발할 때는 정차후 출발 차량 100% 과실이죠. 사고 나면 정차후 출발 차량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안전 옵션 중에서 후 측방 정차 후 출발 시 그 경고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약간 과장하면 그것 정신 나간 기능이죠. 왜? 정차 후 출발은 정차 후에 출발하는 사람이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딱 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계속 직진으로 주행할 때는 그냥 좀 되게 루즈하니까 그러다가 때려박고 뭐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거는 내가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집중도가 딱 있어야 되는 순간에 옵션들이 있어. 정차 후 출발, 교차로, 이 교차로에서 크로스로 오는 차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거는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건데, 게다가 또 특히 더 추월시 대항차 이런 옵션들, 다시 한번 정차 후 출발 엄청 조심해야 돼. 사이드미러 딱 보고 깜빡이 켜고 오는 차 있나 없나 보면서. 저도 조금 전에 사이드 깜빡이 조금 늦게 켜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 국밥 먹으러 가서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차의 문제는 차가 길어갖고 차를 돌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 어디서 돌리지? 아이고, 이게 그 라인 트래킹이 있어가지고 선을 밟으면 알람이 울려요. 와, 전망 좋다. 전망이 좋은데 차고가 높으니까 잘 보여.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게 약간 차가 높아서 이런 데 지날 때가 조금 신경 쓰이는 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 밥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차로 어떻게? 교차로는 엄청 조심. 우리나라에 스탑 사인보드가 없네. 이런 교차로는 사실 이제 스탑 사인보드가 있어야죠.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차가 왼쪽 오른쪽 아예 없는 거 확인하고, 그래도 여긴 좀 위험해. 저쪽이 아예 보이진 않아서. 이러고 가면 사고가 날 수가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